안녕하십니까. 신여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홈의실 15단지 도배장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의실 15단지는 2011년 7월경에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작년부터 올해 거쳐서 지금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도배장판을 LH는 새로 교체하거나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린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홈의실 15단지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는 도배장판의 교체 주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LH는 지금 바뀐 법이 10년이라고 지금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 2월 5일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바뀝니다. 거기에는 이제 도배장판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에 계약서를 쓸 때 도배장판 교체 주기를 6년으로 알고 들어왔으니까 LH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담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약정 의무 위반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 최초에 약정했던 걸 지켜라 그런 거고, 이 시행규칙이 처음 시행되면서 하는 얘기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지만,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진정 소급입법은 본래 법에서 정한 것을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본래 법에서 적용됐던 것을 새로운 법에 따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분인형 소급입법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이 소급입법이 돼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도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이게 형량이라는 말이 좀 법률 용어라 어려울 건데요. 비교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 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신뢰 이익보다 기존 법령보다 국민의 신뢰 이익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 도배장판은 우리는 그렇게 믿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라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LH는 아니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작년 11월 17일 날 도배장판 소송에서, 부영을 상대로 한 도배장판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한테 손해배상을 다 돌려줬고요. 지금 이 1심 판결을 보면, 이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인데 여기서 부영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 벽지장판을 시공했다, 하자를 처리해줬다고 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피고는 하자를 처리해준 것과 별도로 분양전환 시 실내 도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전자에 분양전환 시 도배공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벽지 보수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배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까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의 위 주장, 도배공사를 했다는 것은 일부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이지만, 임차인의 손해 중 장판공사비 상당의 금액은 공제하기로 한다. 장판공사비는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약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 기간이 당도하지도 않았는데 당도하지도 않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체다가 보수위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LH가 주장하는 건데요. 여기서 재판부가 뭐냐면, 이거는 그 계약자 계약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벽지 장판에 대한 보수 주기는 해당 세대에 대한 보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보수 주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원고의 성명란 기재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 직전 또는 직후에 뭐 우리가 입주하기 전이나 입주하고 나서 벽지 장판을 재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영에서 그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이 원고들이 이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분양 체결 계약일까지 6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수주의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년이 경과했으니까 이 집이 지은 지 6년이 됐으니까 이것은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점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저희 보고 왜 안 하자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국에 5년짜리인데요. 부영을 상대로 한 30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법원에서 지금 한 7개 정도 이렇게 승소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타법무법인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 처음에 최초로 분양 대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제 산정하는데, 그때 당시 재감정을 안 했다고 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임대주택 시행규칙에 보면 처음에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감정평가 선정 및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21조에 정한다. 법 21조 및 023조가 된다. 법 21조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자가 감정평가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차인 동의 3분의 2, 임차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1회에 한해서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기는 지금 재감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30일인데 지금 우리는 분양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재감정 요청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30일 안에 재감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30일도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재감정을 해야 된다 하면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짜리 경우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판교에 지금 판교 모함이래도하고 진원, 그리고 대방, 부영을 상대로 해서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 대금을 산정했으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을 지금 구한 지가 한 1년이 됐는데요. 그게 올해 안에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부당이득을 부여해야지, 지금 현재는 10년짜리인 경우는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왜 그 얼마가 됐는지 차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라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은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안에, 분양받은 일로부터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니까 판교나 이런 데 것을 좀 보고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왜 부당이득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판교 소송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10년인 경우는 분양 전환 가격 산정할 때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 한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별표 1이 한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5년짜리에 5년짜리는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쳐주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라. 이래서 5년짜리인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지비 같은 경우도 이건 공공택지니까 조성원가의 한 70%로 하는데 건축비도 5년짜리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하는 것이고, 근데 10년인 경우는 택지비나 뭐 건축비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감정평가 금액만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교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게 임대부 기간 5년과 10년 차이에 5년 신고연가하고 10년 신고연가하고 분양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5년짜리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그게 분양가격이 되는데,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 금액이니까, 근데 건설원가는 그거보다 훨씬 삽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50%는 임차인들이, 50%는 임대사업자가 가지게 가게끔 공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 업무 기간 10년인 경우는 분양 전환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니까 시세 차익의 100%를 임대사업자가 다 갖고 가요. 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건설 원가는 아마 한 30평대 기준으로 2억 한 2, 3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그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러면 2억 3천만 원 지어서 지금 한 3억 5천 정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대당 1억 2천만 원을 LH가 이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000세대면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최근에 하남시에서 하남 부영에서 같은 옆단지인데 한 단지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신고를 하고 한 단지는 10년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임대기간 5년인 단지는 상한가격에 저축을 받아서 분양가가 3억 3천이고 임대기간 10년인 옆단지는 분양가격이 8억이에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는 건데, 그래서 5년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5년짜리에 조율하는 걸로 분양가격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과 함께 대부분 자문위원 합의체는 기존이니까 하시고, 이게 이제 주요 쟁점 사항이 우리가 임대분양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을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현재.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비교사례 거래법이 있고 원가법도 있고, 하지만 우리 임대 아파트는 건축비나 땅값이 지금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를 한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지금 현재 건축비가 평당 520만원인데 우리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는 35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차액이 나는 것을 그대로 비교 사례를 해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고로 들어간 게 350만원인데 그대로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게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 5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게 중요 쟁점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짜리는 임대 업무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 딱 이 한 줄로 이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제 부진적 입법 부작이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게 규정하여 입법행위 자체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부진적 입법 부작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10년짜리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한 줄로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니까 이건 이제 부진적 입법 부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위헌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를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게
위헌이다. 이 규칙 처분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새로운 법을 새로운 법이 짜여져서 새로운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지면 그 방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준 분양가격하고 그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분양가격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판교의 그 판결을 어느 정도 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잘못됐으니까 그 재감정을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소멸시효가 5년이라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언제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 우리 임차인들한테 권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아직까지 법체계도 잡혀있지 않고 하니까 판례도 없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배장판 소송 같은 경우는 뭐 질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심여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